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절건파 생꾼입니다. 오늘은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날인데요. 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들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우리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주식 투자 참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나름은 굴곡도 많았고 또 변화도 많았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변화가 제가 처음 매매할 때하고 지금과, 그리고 예전에 ELW, 지금 ELW는, 그리고 옛날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그 기업의 가치도 바뀌는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장에 들어와 있는 매니저들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스킬,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수기 매매라고 하는 게 이제 손으로 하는 매매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 지금은 알고리즘 매매로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사고 파는 시절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손으로 매매를 합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 즉 AI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점점 사람의 두뇌는 발전의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이 AI들은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또 뭐 1초에 몇백 경 정도 되는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인간과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인데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점점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단 말이지, 그죠? 예, 이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매매가 더 옳은 매매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보고 있거든요. 좀 답답한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면, 왜 3월달 시장이 대폭락해서 지금 V자 대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2100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20까지 올라왔거든요. 1460까지 떨어졌지, 그죠? 이렇게 내렸다가 이게 3월달입니다, 그죠? 3월 중순쯤 되고 이게 4월달입니다, 지금, 그죠? 한 달 만에, 약 30일 만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동되어 왔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날 주가가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요. 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선물 249라는 얘기, 249.9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249.6을 얘기했었지, 그죠? 그리고 수정이 됐던 요 자리를 제가 2주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249.9가 와야지 이 상승이 끝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금요일날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1920, 255까지 올라왔다, 선물지수로, 그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몰랐던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요. 방금 전에 제가 뉴스를 정리하면서 뉴스를 봤는데, 첫 번째 이탈리아 사망자가 뭐 2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 지금 미국에는 미네소타 지역에서 총을 들고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경제 해제를 해달라고. 근데 미국이 지금 사망자 수가 20만 명입니까? 뭐 20만 명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사망하고 있고, 현재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경제 해제를 시켜달라, 경제 통제를 해제시켜달라. 쉽게 말하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걸리게 되면은 미국은 그냥 경제가 붕괴를 되는 상태예요. 예, 그냥 미국은 붕괴입니다, 붕괴. 지금 이미 병원들도 다 붕괴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많은 환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생 대모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스웨덴에서 했던 식으로 집단 면역, 사람이 죽든 말지 모르겠고 그냥 집단 면역으로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요. 치료제를 어떻게든 구할 겁니다. 그럼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노인, 가난한 사람이겠지, 그죠? 뭐 정부에서 말 그대로 국민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나왔던 내용이요.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 이 치료제지, 그죠? 치료제. 자,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현재 3상에 임상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 알지, 그죠? 에볼라 바이러스. 우리 흔히 말 이걸 걸린 사람들 에이즈라 그러죠,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 에이즈가 실제로 백신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치료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치료제라고 해서 완치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고혈압 약처럼 평생을 먹어야 되는 약인데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예방이 됩니다. 죽진 않아요. 뭐 부작용은 있겠습니다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약이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제인데요. 이 약을 100명한테 실험을 해봤더니 98명이 며칠 만에 완치가 돼버렸어요. 근데 2명 정도는 죽었다고 하지, 그죠? 예, 2명 정도는 죽었고 98명 중에서 뭐 일부는 며칠 만에 완치가 돼버렸어요. 중환자도 완치돼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는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는 요거지,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약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중환자들한테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미국은 지금 뭡니까? 뒷북 치는 거죠.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19의 거의 핵심 국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방역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스크는 아직까지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지금 마스크 수급력이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어느 나라 가도 지금 없어요. 중국도 물론 많이 만듭니다만 중국의 제품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말마대로 믿을 수가 없지, 그죠? 근데 대한민국 제품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믿을 수 있는 진단키트라든가 마스크 같은 거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핵심에 있는 나라인데 이거 이미 벌써 우리나라는 이거 옛날부터 쓰고 있었어요, 이거요.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도 CT를 이용한 판독 방법.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오는 폐렴 환자들한테 CT를 찍어서 이걸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판독하는 방법도 옛날에 우리가 만들어내 가지고 이거를 다 알려줬어요, 전 세계에다가. 근데 이걸 알려주고 나니까 영국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과학자들이 나와서 CT로 이용해서 이걸 발견하는 방법 하면서 이걸 또 대대적으로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그냥 공유를 시킨 거예요. 공유를 시킨 거. 근데 이걸 나중에 와가지고 영국에서 익하고 앉아있고, 영국에서 우리나라한테 한 말이 뭡니까? 미개한 나라. 마스크를 쓰는 미개한 나라.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LG가 영국에게 40만 개의 마스크를 주려고 했어요. 진단키트입니다. LG에서 영국에다가 40만 개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영국에서 안 받았어요. 그래 놓고 중국에 가가지고는 뭐 200만 개입니까? 예, 200만 개인가 2천만 개인가를 주문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실률이 70%예요. 그 진단키트의 오류가 70%란 얘기예요. 10개 중에서 7개가 오류고 30개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지금 중국한테 환불을 해달라 그러니까 중국은 족가락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품은 이제는 받을 수도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뭐 이런 방역에 굉장히 비난을 했지, 그죠? 놀렸지, 그죠? 그럼 뭐하러 그런 짓 하냐고. 이렇게 놀렸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업하고 일본이 몰래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진단키트를 일본이 수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죠. 근데 일본에서 요구한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지워달라 그랬어요. 즉 한국 이름과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는 것을 지워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그 뒤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그냥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알았어. 줄 서고 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은 네 거 없으니까 저 뒤에 줄 서가 있으라고. 순서되면은 줄 테니까. 근데 순서가 좀 많이 걸릴 거야. 뭐 이렇게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대통령하고 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일본 같으면 독도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1순위는 아니지만 옆에 사니까 그래도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현재 1920에 와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여기서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갈 것이냐 이건데 그죠? 더 올리게 되면은 코로나가 없던 사태로 벌어지는 기고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내려오기 힘들 거다. 왜 내려오기 힘듭니까? 자, 이번에 총선이 되고 나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총선이 지금 끝났지 그죠? 자, 총선에서 가장 큰 구호가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이냐? 그럼 지금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붕괴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국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지 그죠?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대책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 대책, 금융권에 대한 대책 이런 게 계속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는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이런 재료 때문에 또 올라갈 겁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미 미국도 2조 달러,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2,400억 정도 되는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기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2차, 3차, 4차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런, 왜 미국도 어차피 대선이 깔려 있거든요. 트럼프의 대선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선거는 끝났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했고 우리 대통령이 또 자기가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년 후년 되면은 또 우리나라도 대선이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도 대선이라는 중요한 처해 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재료를 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겠지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 지금의 추세를 보시면 올라가는 추세는 맞다.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추세는 맞아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계속 이 하방을 보고 있거든, 지금요. 확장 편향, 하방만 보고 있는 거다. 근데 시장은 하방이 아니라 계속 상방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자,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지금 약 한 19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력으로는 19년 정도 하고 있고, 뭐 전업으로만 2002년도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17년 정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2002년, 3년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좀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 매매를 해가 살아남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알고 있는 것듯이 꾸준하게 버는 거였지, 그죠? 꾸준하게 버는 거 하나로 먹고 살았어요, 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틀리게 저는 어떤 방식이었냐? 그러면 항상 수익을 고정을 시켰어요. 내가 한 달에 매매를 해서 돈 버는 돈을 고정을 시켰다는 얘기죠. 근데 제 투자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제 17년 동안의 차트를 굳이 표현해 보자면은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수익은 더 커졌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00만 원 생각했고 지금도 300이에요. 최저 300으로 봅니다. 미니멈을. 맥시멈도 한 400, 500 이상 저는 안 바래요. 300에서 5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200에서 400이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 정도 꼴 치는 건데 지금은 뭐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요 넘어가면 저 매매 잘 안 해요. 한 달인데 이 원금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빨간색의 원금은 처음에 3천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6년도인지 모르겠다만 ELW가 처음 생기고 나서 획기적으로 이게 줄어버렸어요. 300만원을. 원금이 3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경에 파생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선물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 원금이 한 500 정도로 고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3년 정도 내외는 얼마입니까? 30만원, 5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해요.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방식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 3천만원 시작해서 원금이 계속 떨어지다 지금은 30만원까지 들었어요. 근데 수익은 어떻습니까? 고정입니다. 30만원 가지고 한 달에 많이 벌면 700도 벌고, 지난달에는 1700 벌었지, 그죠? 1월 달에는 400, 600입니까? 얼마 벌었지? 저 연구소에 가면 제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일지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제 실제로 매매하는 일지니까요. 예, 일지 보면 다 나오지, 그죠? 총 금액은 제가 뺐어요.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금액은 아니라 총 금액은 뺐는데, 대충 보시면은 1월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벌었는 것 같고요. 2월 달에 700 정도 벌었고, 3월 달에 1700 정도 벌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 290만 원 더 벌었습니다. 4월 달은. 굉장히 적지, 그죠? 이것도 국내 주식으로는 110만 원 벌었고, 미국 선물이 지금 한 200만 원 수익이에요. 200만 원 미치자 말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약 200만 원 정도 수익이에요. 이게 88만 원짜리 한번 있었기 때문에 대충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 지금 현재 오늘 4월 18일 기준으로요. 사실은 4월 달에 좀 힘들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대박을 내겠다고 3천만 원씩 질러도 두 번이나 질러봤거든요. 두 번의 기회를. 4월 초에 한번, 4월 중순에 한번 지르고 최근에 한번 지르고요. 질렀는데 장중에 200만 원, 300만 원 손실도 났었어요. 근데 3천만 원을 지르니까 정말 조금만 내려도 2, 300만 원 금방 손실이 나더라고요. 그럼 올라갈 때 500만 원, 600만 원 벌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80만 원 먹고 던져버리더라고요. 손해 볼 때 2, 300원 잘 버티면서 수익 날 때 80만 원 던져버리네. 던지고 나니까 이만큼 올라가 버려. 가만히 두고 있으면 2천만 원 수익이었어. 근데 못 버텨요, 저는요. 그걸 이번에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이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소에도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시크릿 카페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제가 원래 제가 잘하는 대로 옵션으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옵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 제가 오늘부터 미니 선물을 올리고 일반 선물로 돌아간다. 다 버렸습니다. 그죠? 자, 다 이제 선물을 다 버렸어요. 이제 미국 선물은 아직까지 좀 보고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버릴 겁니다. 다 버리고 이제 남은 거는 옵션으로 돌아갈 겁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달에 일단 제가 목표 수익을, 제 평균 미니멈인 목표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무리할 생각 없어요. 아직 12일 정도 남아있지만 무리할 생각 없어요. 대신에 옵션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제가 금요일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옵션을 매매할 겁니다. 왜 옵션이 가장 좋으냐? 제가 17년간을 매매하면서 이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차트의 곡선을 만들었던 게 방금도 그려드렸던 이 곡선을 만들었던 게, 그죠? 이게 원금이고, 이게 수익금이고, 그죠? 월 수익금입니다. 월 수익금이고, 이게 원금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대로 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절대 깡통 찰 일이 없어요. 30만원, 50만원가 투자를 하거든, 지금요. 근데 수익은 여전히 최소한 미니멈 300에서 500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생활로 지금 한 2년 정도 다 돼 갑니다. 제가 작년부터 일 거예요, 아마. 작년 초부터 이렇게 원금을 낮추기 시작했을 거예요. 원래 제가 원금을 낮추다가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30, 40만원 가지고 매매한다는 얘기죠. 30,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30만원, 말 벌면 100만원 벌 수 있느냐? 그냥 2천원 뛰기, 4천원 뛰기 하는 거예요, 그냥. 네. 2천원 뛰기, 4천원 뛰기 하루 100번 하면 얼마입니까? 20에서 40만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할 때마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조금 어처구니없어 생각했지만 저는 이거 간단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공식을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절대 깡통 찰 일이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생활 패턴이 바뀔 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살다가 보면 매매를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사람들은 조금씩 먹다가 날릴 때 한 방에 날라 그러거든요. 현물도 마찬가지고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의 차트를 그려보면요. 현물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근데 파생은 어떻습니까? 파생은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뚝 떨어져 이렇게. 이게 뭡니까? 깡통차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투자하는 기간이면 투자 기간. 이 X축이 투자 기간이에요. 그건 뭐야?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다 깡통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현물하는 사람들 이렇게 깡통차고 파생하는 사람은 이렇게 깡통차요. 깡통차는 건 똑같아요. 차라리 파생이 낫습니다. 왜? 빨리 깡통차고 젊을 때 빨리 노가다 해가지고 빨리 살아날 수 있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현물하다가 60 넘어가지고 돈 날리면요. 정말 갈 길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저랑 관계없는 얘기고요. 제가 관계되는 얘기는 이런 장점이 있더란 말이죠. 제가 이 하는 매매가.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가끔씩은요. 이제 4월 달에 제가 2번을 시도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3천만 원 정도를 집어넣고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벌어보자. 3천만 원과 3억 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재수 좋게 하루 이틀 만에 한 1, 2천 벌어보자 생각에 지난주 맞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쯤 제가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 요쯤 되겠지. 그죠? 한 1800대 왔을 때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요 시점에서 저도 2번을 한 3일 동안 고생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1000만 원을 먹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3000만 원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라. 그러면 네 방식하고 틀리네. 니는 3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어떤 수를 써서든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게 너의 실력이었잖아. 근데 왜 1000만 원을 하루 만에 먹으려고 하느냐도 문제지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먹는데 왜 무려 3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투자하느냐 이거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투자금은 이렇게 커졌는데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는 거죠. 딱 요런 차트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요. 얘는 이게 뭡니까? 여기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변곡점을 금액으로 치면은 제 생각에는 한 500에서 700 사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00에서 700 사이를 꽤 오래 했습니다. 매매를. 즉 쉽게 말하면은 100%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500만원 베팅 중에서 한 250에서 300만원을 베팅했다는 얘기예요. 한 50% 정도를. 그리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물리게 되면은 나머지 자금도 투여를 했지만 요 금액을 원금으로 매매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원금은 1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매매하는 건 30만원이에요. 근데 이때는 그냥 원금이 500이었어요. 원금이 700이었고요. 500에서 700. 왜 700이냐? 500까지 벌었다가 수익 낳는 걸 인출 안 하고 놔둬봤어요. 그래야 1000만원 되면은 500을 빼는 거예요. 또 500을 다시 시작해서 1000만원 되면 500 빼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1000만원 가지고 매매할 때는 한 달에 300, 400 벌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5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300, 400 벌기가 원래는 쉬웠는데 원금이 높아지니까 어려워지더라고. 그렇지, 그죠? 왜? 500만원, 1000만원 있으면요. 절반이는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ELW 한 틱만 먹어도 하루에 25만원이거든요. 한 틱만 먹어도. 이거 한 달에 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에요. 세후에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절반이는 500만원을 투자해도 이렇게 500만원 벌기가 쉬운데 5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250을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요. 이거 하루에 2번씩 매매해야 돼요. 2번씩 매매해야 500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 한 번 하기도 쉬운데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2번을 해야 되냐고. 그죠? 힘들잖아요. 자리 잡기가.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저도 손해를 한 번씩 본단 말이지. 그죠? 손해를 보는데 자 250만원 가지고 제가 15%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한 40만원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500만원 가지고 15%를 손해보니까 손실이 얼마입니까? 곱하기 2가 되더라고. 80만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수익은 똑같은데 매일 일당으로 치면은 저는 일당이 똑같아요. 항상 평균이 20입니다. 그냥. 근데 손실은 뭡니까? 원금을 늘리니까 2배로 늘어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실제로는 원금이 500부터 시작해서 1000까지 올라갔다가 한 700에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이렇게 한참 동안을요. 그러다가 점점점 원금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50만원까지 내려왔는 거예요. 지금. 요런 그래프거든요.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원금을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매매 방법이 잘못된 거죠. 쉽게 말하면. 왜? 500만 원 투자할 때와 500만 원 투자할 때하고 250만 원 투자할 때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25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400을 벌었다면요. 500으로 투자하면 800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수익금을 고정을 시켜놔 버렸는 거예요. 10수년 동안 이 수익금을 고정을 시켜놔 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옛날보다는 1, 20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만 10년 전보다 물가 상승률만큼요. 또 제 실력이 올라간 만큼 더 올렸습니다만 그 쉽게 하면 이거죠. 2000년도에도 월급이 200이었는데 지금도 월급이 200 똑같은 거예요. 최저임금은 옛날보다 3배 올랐는데 옛날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 8,500원 하잖아요. 3배 올랐는데 수익금은 똑같은 거예요. 20년 전하고 지금은 집값이 10배 올랐는데 월급은 똑같아요. 지금도요. 옛날에도 200만 원이 많이 받았고 지금도 2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물가는 10배나 올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인드를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250 벌 때 400을 벌면 500 가지고 투자할 때는 400만 원 벌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는 800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고정을 시켜놓고 놔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제가 20만 원 평균으로 버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20만 원을 평균으로 버는 사람이에요. 하루 20만 원을 평균으로 버는 사람인데 갑자기 1000만 원을 벌고 싶단 말이죠. 하루에 2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원금을 높이면 되겠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얘기지, 그죠? 얘기. 이 방법을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가지고 하루에 20만 원을 벌었는데 그럼 1000만 원 벌려고 하면은 곱하기 50을 하면 되지, 그죠? 500입니까? 500입니까? 10, 100. 500이네, 그죠?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그죠? 20만 원에 500배가 1000만 원이 맞나? 아니다. 50배다, 그죠? 아, 나 미쳤다, 내가. 와, 이제는 수학 계산도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원금이 50배가 늘어나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원금이 투자 금액이 얼마 돼야 됩니까? 50배니까 5, 20, 2500이지, 그죠? 딱 맞지, 그죠?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자, 50만 원 투자할 때 하루에 20만 원을 벌었다면은 내가 2500을 투자하면은 하루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이게 제 결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맞다라고 생각은 안 했죠. 맞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걸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자, 자, 50만 원 가지고 하루에 20만 원 정도를 벌어왔는데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은 당연히 2500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5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으로 20 벌었으니까 하루에 몇 프로 수익 납니까? 약 한 50% 정도. 약 하루에 50% 수익을 제가 낼 수 있거든요. 이 원금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실 나긴 하지만 대부분 다 저는 계속 벌어요. 그냥요. 습관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벌어요. 저는 손해보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막 손해보고 막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십몇 년째 계속 이래 벌고 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손실은 내지만은 그 외에는 손실이 없을 정도로 거의 막 꾸준하게 그냥 계속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1000만 원 버는 거는 일회성이란 얘기죠. 일회성. 한 번 버는 거겠지, 그죠? 한 번 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1000만 원, 2500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50만 원 넣어서 한 틱을 먹으면은 뭐 한 4,000원 수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그럼 2,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틱을 먹으면 얼마겠습니까? 원금이 20배 늘었으니까 곱하기 4,000원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예. 그죠? 그러면 8만 원인가? 4만 원. 8만 원이네, 그죠? 미쳤다. 계산도 안 된다, 그죠? 이제 이런 계산 아예 못해요. 이제 머리가 다 썩었어요, 이제. 자, 뭡니까? 5,000원 가지고 한 틱 먹을 때는 원래 하루에 4,000원씩 먹었는데
이걸 곱하기 10번, 하루에 100번씩 하면 얼마입니까? 40만원 수익 나는 거죠. 근데 1회를 봤을 때, 한 번을 봤을 때, 자, 2,500만원가 투자를 했을 때, 한 틱에 8만원씩 벌어요. 이거를 제가 하루에 100번을 매매한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원 수익 나는 거죠.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매매를 해왔을 때, 이 공식과 이 공식은 같은 공식이에요. 같은 공식이에요. 그죠? 1 더하기 1도 2지, 그죠? 근데 2 더하기 0도 뭡니까? 2잖아, 그죠? 조금 예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답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답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산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답이 2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저도 모르게 써왔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저도요, 좀 대박을 내러 들어갔다가 한 2, 300만원 손해를 보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게 4,000원 벌어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루에 80만원 벌어 들어갔다가 손해를 보는 적이 있었단 말이지. 2, 300만원 손해 본 적도 있었단 말이지. 저도 한 달 내내 수익 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야, 이번 달에 좀 많이 벌어보자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 시장이 쉬울 때요. 제 느낌에 굉장히 쉬울 때. 근데 그럴 때 딱 지르고 들어갔는데 2,500을 딱 들어갔는데 원래 예를 들면 50만원 가지고 두 틱을 손해보면 얼마 손해봅니까? 4,000원 손해보면 돼요. 4,000원 손해보면 돼요, 그냥. 그럼 던져버리겠죠. 던져버리고 다시 수익 내면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우로 2,500만원 가지고 두 틱을 손해보면 얼마를 손해본다? 18만원, 16만원을 손해본다, 그죠? 16만 아니지. 이게 제가 제 생각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한 7, 80만원 정도 손해볼 겁니다. 한두 틱 손해보면은. 그럼 4,000원일 때는 손절을 잘했는데 7, 80만원 손절을 못하잖아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얘는 손절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단타를 쳐서 100번을 매매해가지고 98번 먹어가지고 40만원을 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넣고 이걸 손해봐버리니까 7, 80만원 손해봐버리니까 손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손절을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이때 손절 못하고 3, 400 날라갔을 때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매매하고 이 매매의 정답은 2번인데 2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얘는 1 더하기 1이고 얘는 뭡니까? 2 더하기 0이죠. 산술 자체가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결과만 보고 저는 똑같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되게 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한테 이 해답을 좀 들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씩 들었는데요. 아마 이 차이점에서 이 해답을 제가 만들어내야 되고 앞으로도 연구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배우는 시크릿 카페 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참 욕심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저같이 50만원 가지고 한 달에 4, 500 버는 사람이 이것도 욕심에 겨워가지고 2,500 가지고 한 방에 1,000만원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루 만에. 여러분들은 이것만 이 1단계만 돼도 1단계가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200만원을요. 월 2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매달 버는 게 바로 제가 가리키고자 하는 1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 단계는요. 진짜 십몇 년 지났어요. 십몇 년 전에 해왔던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요 금액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쭉쭉 늘려봤죠. 제가 원금도 늘려보고 늘려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저는 원금을 줄였어요. 500으로 줄이고 수익금은 4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뭡니까? 이제 50만원 가지고 400을 버는 거예요. 이게 3단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1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단계를 보면은 초보가 있을 끼고 그죠? 초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수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고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수라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주둥아리 고수가 있어요. 주둥아리 고수. 주둥아리 고수가 있고요. 진짜 고수가 있어요. 진 고수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큰 돈 가지고 큰 돈 가지고 노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작은 돈 가지고 노는 사람들 얘기, 그죠? 요렇게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초보라는 것은, 보통 주식 1년 미만인 사람들을 초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6개월 미만이라 하기도 하고 1년 미만인 사람들을 초보라고 합니다.
뭐 초벌하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초벌한 얘기예요. 그냥요. 돈 버는 거는 여기도 벌 있고 여기도 벌 있고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수라는 것은 1년에서 한 3년 정도 3년 정도를 하신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중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되는 사람을 고수라고 보는데 요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초보 때는 돈을 못 법니다. 예, 뭐 가끔씩은 정말 소 뒷발 걸음 해가지고 시장 잘 만나서 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돈 못 벌어요.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매일 주식시장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좀 오래된 거라. 매매를 한지 좀 오래된 것 뿐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결국은 매일 매매를 한다는 조건, 전업을 하든지 안 하든 간에 매일 매매를 한다는 조건에서 이 단계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냥 인생이 마이너스예요. 그냥 보통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깡통을 차고 퇴출이 많이 되는 단계지, 그죠? 근데 요 단계를 딱 넘었으면은 이제 요 단계가 딱 넘어오는데 요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단계예요. 자기가 10년을 매매를 했으면 10년 동안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닌 이 상태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상태는 뭡니까? 다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보나 중수나 똑같습니다. 그냥. 계좌가 0인 상태를 우리가 고수라고 보는데요. 이 고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높은데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돈은 못 벌어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주동아리 고수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돈을 못 벌면서 남을 가리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도 돈 못 벌어놓고 남들 가리키고 있는 거라. 자기 기법을. 자기의 매매 방법이나 시장의 뷰를 가지고. 그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1회성, 2회성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계속 1년을 계속 같이 매매한다 시면요. 이 사람한테 반드시 깡통을 차요.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은. 왜? 이 사람 자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못 버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건 간 큰 사람들이 있고 간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 큰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이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돈이 많았던 사람은 깡통 차고 고생하고 시가 빠지고 고생하고 주동아리 고수 넘어와서 진짜 고수로 넘어와 큰 고수가 되면요. 돈을 많이 벌어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돈이 많았다 보니까 우리는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벌벌 떠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진 건 없어도 1, 2천만원 가지고 끄떡 안 해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이거든. 비록 깡통 찼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식 인생 전체를 따지면 한 2,000명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 우리나라 전체 투자가들 중에서요. 이 크게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원수가 약 한 2,000명이 됩니다. 그럼 2,000명 안에는 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돈을 벌긴 버는데 크게는 수익을 못 내요. 왜? 애초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없던 사람이었어요. 또는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못 가고 전향했는 사람이에요. 쫄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돈 많았는데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쫄아가지고 요런 데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일부는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가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한 달에 400씩 벌다 갑자기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 벌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방식 있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방식. 자, 50만원 가지고 20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은 5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2천만원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죠? 하루에 50만원 가지고 하루에 20만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매일, 조건은 뭡니까? 매일 벌 수 있는 사람은 5천만원 가지고 하루에 2천만원 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루에 2천만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그럼 1년이면 60억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왜? 1 더하기 1이 2고, 뭐, 2 더하기 0은 0도 2니까, 정답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오류였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예, 이 내용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해 나가야 되냐, 그죠? 자, 지금 우리 시크릿 카페에서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가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밟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한테 시크릿 카페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 1단계지, 그죠? 1단계, 이 1단계를 저도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계입니까? 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단계를 한번 설명할게요. 자, 처음에 30만원 정도 가지고 질러요. 그래서 이거를 안 팔아요. 얼마? 100만원에서 200만원 벌 때까지 버텨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파생이라는 매매만 가능합니다. 선물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ELW는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가 저는 옵션이라는 매매를 투자하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림도 없는 소리니까 뭐 그냥 말만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생이라 옵션이라는 종목의 특징상 30만원 가지고 100만원도 벌 수 있고 3천만원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는 건 아니고요. 자, 30만원치를 잡아서 100만원 수익 날 때까지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이 30만원짜리가 100만원까지 가는 게 아니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0만원에서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또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되는 거겠지. 차트가 이래 가겠지. 그죠? 만약에 이 30만원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30만원 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5로 줄었다가요. 이게 98만원까지 갔어요. 근데 100만원 안 찍고 어떻습니까? 다시 15만원 돼버렸어요. 다시 15만원 돼버렸어요. 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거를 버티니까 100만원이 가서 팔았지.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30만원 원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약 300% 수익을 내가지고 100만원 수익을 달성했지만 이 과정을 안 보세요. 이 과정이 옵션에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고 여기서 70만원, 50만원, 그죠? 본전, 반토막, 이거를 다 거치고 다시 또 50만원, 30만원 본전 거치고 또 15만원까지 반토막을 거치고 나야지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봉이라고 치면은요. 그러면 일봉으로 이거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봉으로 그림을 그리면 일본어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도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도지가 십자인가? 하여튼 이 모양을 뭐 망치형이라고도 하는데, 그죠?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양봉이라는 얘기고 빨간색 양봉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채웠고요. 빨간색 양봉이 이런 모양 나올 거예요. 일봉을 하나 놓고 보면 뭡니까? 그냥 100만원 찍은 거예요. 아침에 30만원 시작했다가 15만원 갔다가 그냥 100만원 찍은 거예요, 그냥요.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분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만원에 베팅을 할 때 오늘은 자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죠? 차트를 제가 아침에 딱 한번 둘러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황을 굉장히 잘 보거든요. 예, 시장을 굉장히 잘 봐요. 저도 제가 시황을 그리 잘 보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잘 보더라고. 자, 뭐 캔들이 있고, 캔들이 하나 있고,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갭상승이 딱 나와요.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 이게 양봉입니다. 요거는 관계없어요. 양봉이 양봉이다. 요 갭상승이 딱 나와요. 그럼 요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래 나오거든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고 흑산병이라고 해요. 흑산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만큼 잘 맞냐 이거지, 그죠? 얼만큼 잘 맞냐 이거죠, 이게. 근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날 바로 다음날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긴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십자형 단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양의 차트는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 자, 이때 이 상황이 이 차트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보는 기법적인 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그냥, 어떤 자리이냐? 올라갈 자리냐, 내려갈 자리냐? 두 번째는 뭡니까? 타이밍이지, 그죠? 내가 15원에 잡았으면 최저까지 잡는 거잖아요. 뭐, 아까 전에 이걸 지워버렸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30원, 15원, 100원이었다, 그죠? 일봉월 모양이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일봉 모양입니다. 15원에 잡았으면 뭡니까? 이까지 100원에 팔았으면 약 800% 정도 수익 났겠죠. 근데 30원에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330%밖에 못 났어요. 15원에 잡는 것과 30원에 잡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죠? 왜? 330%니까. 이거는 800%니까. 근데 과연 이 저점이 15원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면 이 매매를 해가지고 1단계를 넘어서려면 30원에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요날 종가가 예를 들어서 15원이었다고 가정해요. 여기 15원이었어요. 이렇게 딱 됩니다. 요날 차트가 이렇게 됐다. 15원이었 종가가 10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30원에 출발하는 거예요. 더블 났습니다. 더블 났어요. 근데 나는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니까 이거는 오늘 장대 양봉이라 봤던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기법과 내가 보는 자리에서 타이밍상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투자를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찍는 것을 우리가 뭐랍니까? 도박이라고 그래요. 도박이라고. 근데 이런 도박을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것이 성공을 하려면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3일, 5일, 7일 이렇게 긴 장기적인 것은 틀리는 경우도 약 한 30%가 있습니다. 그 틀릴 것 같을 때는 제가 아예 예측도 안 해요. 그냥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확률이 70%나 돼요. 이 정도면요. 50%만 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서 승률이 50%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려 70%나 돼요. 근데 저는 30% 때문에 아예 이럴 때는 아예 분석도 안 해요. 근데 3분, 5분, 10분 단기적으로요. 3초, 5초. 짧을 때는 3초, 5초. 길 때는 3분, 5분, 10분. 요 정도는 제가 승률이 90%, 95%. 거짓말 못해서 99%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베팅을 할 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매 성공률이 99%라고 거짓말을 구라를 좀 치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하는 화면을 보면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제 매매하는 걸 보면요. 저는 거의 100번을 매매하면 100번 다 먹는 사람이거든요. 어떨 때는 1000번에가 1000번도 다 먹어요. 6개월 연속으로 매일 수익도 내고요. 올해도 저번 달에 한번 3월 말에 손해난 거 외에는 4개월 만에 첫 손실이잖아요. 물론 이번 달에는 2번이나 손실 내버렸어요. 근데 그래봤자 금액이 저번 달에는 30만원이었고 이번 달에는 12만원과 6만원. 먹을 때는 얼마? 1700만원. 나를 때는 얼마? 30만원. 그죠? 실제로 보면은 99.9%거든. 3초, 5초간 내가 사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99.5%예요. 99%예요, 99%. 거의 다 먹는다는 얘기예요. 3분, 5분, 10분의 단기적인, 굉장히 짧은 단기적으로 내가 베팅을 하는 자리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버는 거는 괜찮은데 나이 60 넘어서 70 넘어서 그냥 박스 줍느니 그냥 주식 투자를 먹고 살자. 하루에 10분 투자하고요. 한 달에 300만원 벌면 씩씩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있다시피 대박에 대한 꿈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시도를 아까 전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50만원 가지고 한 달에 200을 버니까 3천만원가 투자하면 한 달에 2천만원은 벌 거 아니냐고.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요. 옳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짓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제가 받으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는 거 있잖아요. 3초, 5초간 뒤에 길면은 3분, 5분, 10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99.9%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기 소용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배워야 돼요. 저한테요. 저한테 이걸 배워야 돼요. 왜? 제가 이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생계형 매매작 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쓸 거 다 쓰고 재밌게 뭐 한 달에 4,500만원씩 푹푹 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생계형 매매자라고 놀릴 때 저는 돈을 벌었어요. 근데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돈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쓸 거 다 쓰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자, 근데 2단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2단계가 안 되는 사람이면 이제 바로 이걸로 넘어야 된다. 그죠? 근데 2단계는요. 내가 승률이 70%밖에 안 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은 30%, 20%밖에 안 되겠지. 그죠? 저는 이거 2단계도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단계로요. 지금 3초, 5초, 뭐 3분, 5분, 10분에 2,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아까 식으로 그죠? 50만원 가지고 20만원 버니까 이때 2,500만원을 더 가가지고 나는 99.9%의 승률이니까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 벌어보자 했던 방식이 계속 틀렸다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해왔는 게. 왜? 아까도 얘기했지, 그죠? 5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한틱 두틱 손해가 났을 때 4천원은 던져버리더란 말이죠. 손절해버려요. 근데 2,500만원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한틱 두틱 손실이 이미 7, 80만원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못하니까 손실이 300만원까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뭡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치려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 저는요. 이 무의 단계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단계를. 어떤 단계냐? 저는 다행스럽게 여러분보다 조금 유리한 게요. 성공할 가능성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3초, 5초 뒤에 주가, 3초, 5초 뒤에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3초, 5초 뒤에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이건 말 그대로 노스트라다무스급이지, 그죠? 내가 몇 시간 뒤에 주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딱 잡을 때 이건 올라간다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걸 찾았던 것이 우리 시크릿 카페에 있는 이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마인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법 외적인 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방법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걸로 저는 돈을 모았어요. 쓸 거 다 쓰고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갈 거냐? 아니면 나도 한번 대박을 내볼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50만원 가지고 20만원은 버는데 시간이 1시간 넘었네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